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제관계, 국민들의 의식, 전쟁 준비,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과의 동맹을 든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미국이 지원 안 해주었으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국가인 미국도 동맹을 결성해서 대응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동맹국이므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동맹도 우리가 잘해야 유지됩니다. 계속 미국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들이 반미 의식이 강하면 결국은 미국은 발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과거 베트남이나 아프간에서 발을 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 연합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러시아에서 만만하게 보고 침공했을 것입니다. 공기의 고마움을 평소에는 모르고 삽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동맹만큼 소중한 것이 없겠지요. 처칠 영국 총리는 제2차 대전 후 동맹과 같이 전쟁을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동맹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미국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동맹국은 든든한 힘이 되지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1973년 북베트남, 남베트남과 파리협정을 맺고 철수했습니다. 그 후 1975년 북베트남이 침공했을 때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에서도 2021년에 결국 철수해버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지 않으면 미군 철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때 동맹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과 중국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군만 생각하고 있지만 유엔사라는 든든한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다국적군 사령부입니다. 유엔 창설 이래 현재까지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유일한 다국적 연합군입니다. 1953년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 시 신속히 대한민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력제 공국들은 유엔군 사령부로 군 참모, 연락장교 등을 파견하고 있다 합니다.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미국 등 16개 국가가 참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일본에서 7개 후방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체하면 다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할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 외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유엔사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더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유엔사를 지속해서 유지시켜야 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하수한 망전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사마양저의 말입니다. 천하가 비록 편안하여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말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고 베트남전과 우크라이나전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의 전쟁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전쟁이 나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고 시설이 파괴됩니다. 안보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단결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서로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만큼은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를 잘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 앞에서는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만일 전쟁이 나게 되면 군인과 민간인이 안 죽을 수가 없고 죽는 사람이 나 또는 내 가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을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최근 북한을 매우 얕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이 그런 말 하는데 그 사람들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탈북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과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재침공할 때 국력차가 남베트남이 17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중국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내전을 할 때 장개석 군대가 월등히 전력이 우수했지만 져서 대만으로 도망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보다 무기가 부족해서 졌습니까? 전쟁은 경제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싸우겠는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지원한다면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는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시켜서 위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엄청난 양의 대포, 미사일로 무장한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특수전이 잘 먹힐 수 있는 나라이고 북한 특수부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고 도시화되어서 미사일 몇 발만 아파트에 떨어져도 국민들이 아우성칠 것입니다. 서울만 점령하고 전쟁 끝내자고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정부패는 난국의 지름길입니다. 부정부패로 망한 대표적인 국가가 남베트남,
국민당 중국,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포기한 나라이지요. 무기 주면 적군이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국방비 중간에서 다 잘라먹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장비가 엉망이고 성능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기 도입 관련 부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를 잘해야 합니다. 국방과 복지 중 어느 것을 택할 겁니까? 옛말에도 참을 녹여서 쟁기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새로 들어오는 돈은 없어 국방비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다 워낙 많은 돈이 드는 분야이다 보니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있는 돈 돌리는 것인데 이런 정책을 쓸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어 무기가 더 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미사일, 드론 같은 무기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정말 시급합니다. 성능이 허접한 드론이라도 상대국에서 다 막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격용 무기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드론의 공격을 막는 무기를 최우선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격할 때도 별 대책 없이 다 맞았습니다. 만일 그 포격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같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빨리 배치되어야 합니다. 군함 한 척 덜 만들더라도 이것이 훨씬 급하다고 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 미사일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도 러시아같이 군사시설만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간인 지역 방어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합니다. 무기와 전쟁 물자 확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자가 고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쟁 물자나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더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 보급로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지원하거나 일본에 있는 유엔사 기지에서 물품이 올 때 배를 타고 올 텐데 바다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겠지요. 그 중간에 북한, 중국 잠수함이 몰래 공격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인건비보다는 무기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보면 군인들 보수를 인상해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군인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국방비로 인건비에 많이 투자하다 보면 앞에서 말한 시급한 무기 도입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군 제대자들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무기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상활주로가 많아야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외곽에 과거 비상활주로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전시에는 공군 비행장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포격할 것입니다. 비상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데 있는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에서 비행기 이착륙 훈련도 했는데 지금은 교통량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비상활주로를 많이 확보하고 수직 이착륙 비행기도 개발하든지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유급 예비군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사례에서 봐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징집되어도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현대 무기는 복잡하고 정교한 것이 많으니까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유급 예비군으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전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발전소는 소규모 친환경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포격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를 이용한 소형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설치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형 발전소가 포격을 안 받아도 송전선만 끊어도 전기가 끊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